What's up everybody? 와미남 와인의 미친남자 케빈입니다. 오늘은 제가 오랜만에 클레어를 또 게스트로 한번 초청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어떤 편을 찍으려고 하냐면은 제가 이제 어느 특정 지역에 대해서 조금 이렇게 깊게 이러한 설명을 드리는 편보다는 그냥 하나의 와인을 정해갖고 그 와인을 편하게 테이스팅하는 그런 에피소드를 만들어 보려고 하는데, 그 중에서도 와인이 아무 와인이나 하면 안 되니까 약간은 좀 레전드급 한번 저희가 골라봤는데, 일반적으로 제가 그냥 평상시에 데일리로 먹을 때는 그냥 큰 가격 부담 없는 와인들을 먹는 걸 좋아하는데, 그래도 가끔씩은 이렇게 좀 뭔가가 특별한 와인을 먹는 거가 사실 와인을 사랑하는 분들에게는 정말 굉장히 특별한 경험들이잖아요. 그래서 그러한 경험을 여러분들이랑도 같이 나누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오늘 선택한 와인은 무엇이냐? 바로 띠냐넬로입니다. 저희가 오늘 고른 이 띠냐넬로 와인이 정말 너무너무 기대가 되는데, 일단은 이 띠냐넬로 자체에 대한 소개를 혹시라도 못 들으신 분이 계시면은 이 슈퍼 터스컨 편, 여기에 아마 틀 텐데 이 슈퍼 터스컨 편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띠냐넬로라는 와인이 워낙에 전설적인 와인이긴 하지만 오늘 이 와인은 특별히나 더 기대가 돼. 왜냐면은 빈티지가 미쳤어요. 이 빈티지가 2016년 빈티지인데, 이 2016년이 정말로 이 지역에서, 이게 이제 키안티 클라시코 지역에 있거든요, 이 띠냐넬로라는 포도밭이. 근데 이 키안티 클라시코 지역에서 정말 여태까지 본 적이 없었던 빈티지예요. 이 빈티지의 차트를 보면은 각 해마다 빈티지가 얼만큼 좋은지 점수를 매기는데, 로버트 파커가 이 키안티 클라시코를 이 2016년에 97점을 줬어. 거의 만점이네. 네. 근데 이게 어느 정도로 높은 거냐면은, 여태까지 로버트 파커가 1975년 빈티지서부터 이 점수를 매긴 것들이 있는데, 여태까지 로버트 파커가 97점을 줬었던 빈티지가 단 하나도 없어. 이 지역에. 2016년에 처음으로 97점을 한 거예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와인 스펙테이터에서도 97점을 줬는데, 여태까지 이 지역에다 97점을 준 게 총 3번이 있어요. 1997년이 있고 2015년이 있고 그 다음에 2016년. 이렇게 갈수록 점수가 올라가는 게 사실상은 약간 웃픈 일인데, 이게 진짜 약간 글로벌 워밍 때문이라는 얘기가 많아. 그래서 정말 그냥 날씨 온도 자체가 조금씩 올라가니까 그냥 포도들이 정말 잘 익는 거예요. 그리고 이 띠냐넬로가, 이 와인 자체가 그냥 점수를 이해 미치도록 받았어요. 일단 와인 엔투지애스트에서 99점을 줬고, 그 다음에 또 굉장히 유명한 평론가 중에 안토니오 갈로니라고 있어요. 베네스라는 잡지를 만드는데 그 사람이 98점을 줬고, 그 다음에 와인 스펙테이터 97점, 그리고 로버트 파커의 와인 애드보케이트 97점, 제임스 서클린 97점. 진짜 평론가들이 줄줄이 99, 98, 97점을 준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진짜 미친 점수야. 그래서 빈티지도 최고, 이번 이 와인도 정말 최고의 점수를 받았기 때문에 너무나도 기대가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와인은 이미 한 1시간 반, 2시간을 디캔팅한 상태인데, 일단 먼저 아까 그 디캔팅하는 장면을 간단히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저희가 이 띠냐넬로 와인을 먹기 이전에 한 1시간 반 정도 전에 미리 디캔팅을 하려고 이렇게 미리 꺼내놨고, 지금 이 와인을 이렇게 비닐 랩으로 이렇게 씌워놓은 이유가 뭐냐면은, 요즘에 이제 여름이 돼가다 보니까 습도가 높잖아요. 근데 집에 습도가 높을 때 와인을 냉장고에 넣어놨다가 꺼내잖아요. 그러면은 이 레이블이 다 축축 젖어버려요. 그래갖고 막 쭈글쭈글해져요, 레이블이. 그게 겨울에 습도가 낮을 땐 안 그러는데 여름에 습도가 높아질수록 그래요. 그게 이 차가운 게 밖으로 나가다 보니까 공기에 있는 이 습도가 여기다가 이렇게 달라붙으면서 그게 액체로 변하면서 이게 젖어버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알려드리고 싶은 팁이, 이렇게 비닐 랩으로 냉장고에서 꺼내자마자 이렇게 쌓아 놓으면은 그 조그만한 물방울들이 이 레이블에 갖다 붙는 게 아니라 이 비닐 랩에 갖다 붙어요. 그래서 그 레이블이 쭈글해지고 젖는 거를 방지할 수가 있는데, 웬만해서 일반 데일리급 와인을 마실 때는 그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는데, 그래도 오늘 이 띠냐넬로처럼 뭔가 굉장히 조금 고급 와인을 마실 때는 그 레이블까지도 약간 좀 잘 보관하고 싶은 그런 욕심이 생기기 때문에 그럴 때 쓸 수 있는 팁을 하나 알려드렸습니다. 이제 다음으로 디캔팅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에어레이터를 넣으면은 꽂으면은 한 가지 좋은 게 정말로 이렇게 소위 와인업계에서 말하는 이 명주실을 뽑는다 그러잖아요. 근데 그게 이렇게 에어레이터를 달면은 훨씬 더 잘 되기 때문에 정말로 뭔가 디캔팅을 하고 있는 느낌이 들어요. 자, 이렇게 해갖고 이제 1시간 반을 디캔팅을 해놓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저희가 디캔팅을 해놓은 상태이고 한번 일단은 이번에는 그냥 먼저 테이스팅을 하고선 그냥 얘기를 시작해볼까요? 아, 그쵸. 사실 지금 이 앞에도 촬영을 하나 해서 시간이 새벽 1시 반을 넘어가고 있는데 드디어 와인을 맛보게 되었습니다. 근데 색깔이 진짜 진한 것 같아요. 색깔이 정말 진하고 약간은 그래도 약간 좀 진한 루비. 자, 그럼 한번 향을 맡아볼까요? 네. 와, 향이 너무 좋네요, 일단. 검은 자두의 향부터 나고 라즈베리의 향도 살짝이 나고 그 다음에 블랙베리 약간 좀 검은 베리의 향들도 좀 나고요. 그리고 살짝의 흙향도 있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이제 세진 않고 굳이 말하자면 이런 과일들을 살짝의 흙이 덮고 있는 느낌? 그리고 아까 처음에 이 향을 맡았을 때 살짝의 이 초콜릿까지는 아니고 살짝 카카오 정도? 그러니까 그 본연의 형태, 그 카카오 정도의 향이 조금 난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와인이 저는 놀라운 게 지금 2020년이잖아요. 근데 얘가 2016년 빈티지이기 때문에 진짜 4년밖에 안 됐잖아요. 이 하베스팅을 한지. 그래서 이게 좀 너무 영한 느낌이면 어떨까? 그러니까 약간 그 복합미가 부족하면 어떨까가 살짝 걱정이 됐는데 사실 지금은 제가 향으로만 맡았을 때는 저는 이게 한 7년, 8년 숙성됐다 그래도 믿을 정도의 복합미가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또 저는 또 그렇게 오래된 느낌은 아니긴 해요. 싱그러운 쪽의 향이 나는데 예. 그래도 그게 단순하지 않고 복합적인 그 미는 있는 것 같아요. 자, 그러면은 드디어 이제 맛을 볼 준비가 되셨어요? 네. Alright. Cheers. 피니쉬 진짜 길다. 음. 굉장히 독특했던 게 너무 독특해요. 그 복합미스러운 약간 그 흙향, earthiness, 그 다음에 살짝 이 젖은 나무 이러한 향들이 오히려 저는 맛에서 처음 부분에 느껴지고 피니쉬가 오히려 더 과실 쪽이었던 것 같아요. 약간 끝에 약간 체리 맛이 맞아. 굉장히 아름답게 났어요. 그리고 끝에 그 산도가 끝까지 되게 길게 오래가는 그 느낌이 있어요. 근데 그 산도가 딱 말한 그 체리? 네. 체리 같은 산도의 맛이 끝까지 이렇게 길게 쭉 이렇게 나는 것 같은 그게 되게 매력적이네요. 와, 진짜. 자, 한 입 더 먹어야 돼. 음. 태닌도 적절히 들어가 있는 것 같아. 뭔가 태닌의 밸런스가 거의 그냥 진짜 완벽하다고 할 정도로 태닌들이 없는 건 아닌데 그게 진짜 적절히 들어가 있고 태닌들이 완전 부드러운 태닌들이야. 억센 태닌들이 아니라. 맞아요. 질감이 심지어 약간 끝에 가서 이 부드러운 그런 게 지나간 듯한 약간 실키한 촉감이 입에 남는 것 같고 진짜로 산도가 센 것 같아요. 근데 그 산도가 센 게 입 전체가 약간 쨍해진다 그래야 되나? 되게 특이해요. 그리고 이게 향을 정말 이렇게 한 번 맡고 그 다음에 한 10초, 20초 후에 또 한 번 맡았을 때 이게 뭔가 계속 새로운 향들이 느껴지고 뭔가 이 처음에 맡았을 때가 두 번째 맡았을 때랑 같지가 않고 두 번째 맡았을 때가 세 번째 맡았을 때랑 같지가 않은 것 같아요. 그만큼 진짜 복합적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 단순히 그냥 처음 맡았을 때 아, 나 얘가 어떤 와인인지 알겠어 라고 얘기할 수가 없는 정말 시간을 두고선 천천히 음미해야만 그 이 와인의 무수히 많은 그러한 향들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와인인 것 같아요. 이게 진짜 혼란을 약간 뇌에 주는 게 분명히 올드월드스러워. 분명히 그 earthiness랑 그 복합미가 있어. 맞아. 하지만 동시에 거기에서도 너무나도 강력한 이러한 또 과실미들이 있기 때문에 이게 근데 이게 단순 그냥 올드월드 맛이라고 하기에는 또 뭔가 새로운 게 있고 뭔가가 또 현대적인 부분이 없지 않아 분명히 있고 하지만 분명한 거는 뉴월드 스타일은 아니야. 하지만 이 속에 뉴월드스러운 매력들이 조금씩 이게 막 터져 나오는 것 같아. 너무 계속 먹게 되네. 근데 이게 끝에 산도가 되게 오래 간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 입맛을 당기게 하는 그런 효과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심지어 산도가 끝나고 나서는 그 끝에 맛이
살짝 그런 씁쓸한 맛이 나거든요. 입에 남는 맛이. 근데 씁쓸한 맛이 약간 또 매력적인 씁쓸한 맛이에요. 뭔가 뭐 커피나 이런 것도 좀 매력적인 씁쓸한 맛이 날 수 있는 것처럼 맨 끝에 남는 씁쓸한 맛조차 좀 매력적이에요. 그리고 저는 계속해서 이걸 마실 때마다 느끼는 게 진짜 4년밖에 안 됐는데 이러한 약간 좀 이러한 맛들이 나면은 이게 조금 에이징이 되면은 정말 복합미가 넘쳐나겠다. 맞아. 근데 이러한 earthiness가 정말 여기서부터 더 강해지는 것밖에 없다고 생각하면은 또 굉장히 earthy해질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들어요. 지난번에 저희가 테스팅했던 것 중에서 제가 이 슈퍼 터스큰 편에서 너무 맛있게 먹었던 게 귀달베르토잖아요. 사시카야에서 만드는. 근데 그 귀달베르토랑 얘랑 비교해봤을 때 그 귀달베르토는 조금 더 충실한 과실의 맛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진짜 진했고 얘는 그거에 비해 갖고 오히려 살짝 조금 더 뭔가 복합미가 있고 조금 더 올드월드 스타일인 것 같아요. 그래서 똑같이 사시카야 쪽이랑 티냐넬로 쪽이 둘 다 약간 가장 대표적인 두 슈퍼터스컨인데도 불구하고 역시 티냐넬로는 약간 조금 더 정통이 느껴지는 것 같아요. 맞아. 정말로 14세기에서부터 이 와인을 만든 가문이라는 거가 이게 진짜 이 와인에서 느껴지는 것 같아요. 신세계에서 과실향이 난다고 하면은 좀 과일 중에 마냥 잘 익고 달고 막 이런 게 생각이 날 때가 많잖아요. 근데 그렇다기보다는 그 과실향 중에서도 조금 이렇게 산도가 있고 또 좀 껍질의 부분은 또 좀 씁쓸하기도 하고 막 이런 것들이 다 같이 살아 있어요. 그리고 그 질감도 좀 이렇게 실키한 그 질감이 같이 있어서 그냥 그런 부분들이 다 모이다 보니까 되게 매력적인 거 같아요. 맞아.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약간 만화에서 생각하는 세상에서 가장 잘 익은 과일 생각하면은 마냥 달기만 하고 마냥 그냥 약간 되게 그냥 좋기만 할 것 같은데 현실 세계에서의 가장 맛있는 과일을 생각해 보면은 진짜 현실 세계에서의 과일은 그게 마냥 달기만 한 게 아니라 말 그대로 껍질에서는 살짝의 산도와 씁쓸함이 있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그 질감도 단순히 그냥 하나의 질감이 아니라 이 씨 있는데 가까운 데는 조금 더 이게 이 질감이 조금 더 단단할 수도 있고 한데 그러니까 그러한 복합적인 다양한 것들이 있는 그대로 존재하는 그러한 느낌이 드는 것 같아요. 이거를 만든 게 이제 피에로 안티노리잖아요. 근데 이 피에로 안티노리가 이때 얼만큼까지 이 띠냐넬로에 대해서 정말 진지하게 정말 어느 정도로 품질을 따졌는지를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71년도에 처음으로 그냥 띠냐넬로라는 이름만을 달아갖고 와인을 냈어. 그래서 화이트 포도의 품종을 다 뺐어. 그래서 엄청 파격적이었어. 근데 그러고 나서 72년도 빈티지 73년도 빈티지, 74년도 빈티지를 다 안 냈어. 왜냐면은 그 품질이 그냥 그 해 그 빈티지가 자기가 그냥 이 띠냐넬로를 내기에 자기 스스로 그냥 만족스럽지 않은 빈티지가 된 거야. 그래서 그 해들은 그냥 이 포도밭에서 나온 그 포도를 갖고 별도의 이렇게 띠냐넬로라는 와인을 안 만들고 그냥 다른 데다 썼어. 그냥 자기네 다른 일반적인 끼안티 클라시코에 넣거나 아니면 외부에 팔거나 이랬겠지. 근데 어쨌든 이 띠냐넬로라는 이 야심작을 그 이후에 3년 동안 안 만들고 75년 빈티지가 돼서야 드디어 이번에 드디어 이 빈티지는 내가 이제 만족스러울 만하다 해갖고 이 띠냐넬로를 다시 낸 거야. 그리고 그때 이제 75년도 빈티지가 돼서야 처음으로 프랑스의 포도 품종 까베르네 소비뇽이랑 까베르네 프랑을 처음으로 도입을 한 거야. 그래서 이 75년도 빈티지가 사실 진짜 되게 전설적인 빈티지긴 해요. 그래서 지금도 이제 여기에 들어간 품종의 비율이 그때랑 마찬가지야. 딱 3개의 포도 품종. 산조베제, 까베르네 소비뇽, 그리고 까베르네 프랑. 이렇게고 산조베제가 80%, 그 다음에 까베르네 소비뇽이 15%, 그리고 까베르네 프랑이 5%. 딱 이렇게 블렌드를 해갖고 만든 이 와인입니다. 그러면 이제 이 와인만은 또 저희가 먹어봤으니까 또 저희가 하몽이랑 같이 페어링을 해서 먹을 수 있을까요? got you. 일단은 그래도 순서대로. 일단은 프로슈토. 상당히 짜죠? 얼마 전에 와미나미 요즘에 요리에 빠졌는데 얼마 전에 치킨 후라이 치킨을 하겠다고 집에서 치킨을 거의 여러 번 튀겼어요. 한 3-4번 튀겼는데 그때마다 저희가 밀가루의 간을 얼마나 해야 되는지 몰라서 정말
소금 치킨이 나왔는데 그 맛이 기억나는 이 왜냐면 프라이드 치킨을 만드는데 그 겉에 피 있잖아요. 그 밀가루로 만드는 그 껍질 부분. 밀가루랑 그다음에 소금을 거의 좀 쳐야 되는데 그 소금 간을 정말 이걸 튀기기 이전에 그냥 밀가루 상태에서 소금을 넣어갖고 그 간이 맞는지를 보잖아? 그러면 그게 전혀 안 짜요. 그래서 넣어도 안 짜길래 계속 소금을 좀 넣어갖고 계속 간을 봤는데 안 짠 거예요. 그래갖고 약간 짭조름할 때까지 소금을 계속 넣었거든요. 근데 그걸 갖고 튀기니까 이게 그냥 밀가루 상태에 있을 때 간이랑 아예 다르더라고. 그냥 진짜로 태어나서 그렇게까지 짠 음식을 인생에서 먹어본 인생에서 가장 짠 짠 거였어요. 음식. 진짜 너무 짜갖고. 소금 치킨이었어 정말. 네. 그러면 다음으로는 세라노 하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사실 이 세라노 햄도 우리가 그냥 평상시에 와인 안주로 먹을 때는 진짜 제일 좋아하는 안주 중에 하나잖아. 그렇죠. 근데 이 고기스러운 맛이 확실히 되게 강한 것 같긴 해. 세라노가. 전반적으로 이거보다 이 맛이 좀 더 정제돼 있는 것 같아요. 프로슈토는 좀 더 짜고 좀 더 생고기적인 맛이면은 그거보다는 조금 한 톤 절제돼 있는 맛. 그리고 이 티냐넬로가 별명이 하나 있어요. 미국 영어에서는 이 티냐넬로를 태그라고 불러요. The tag. 이 티냐넬로의 가장 첫 세 글자 TIG를 따갖고 태그라고 많이들 부르는 그 별명이 있고, 이 티냐넬로를 좋아하는 진짜 유난히 좋아하는 연예인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메이건 마클이라고 네. 그 그 결혼한 사람? 맞아. 영국의 해리 왕자랑 결혼한 그 메이건 마클이 그 사람이 이 티냐넬로를 진짜 좋아하는 걸로 알려져 있고, 그래서 이 사람이 블로그를 운영했는데 그 블로그의 이름이 The Tag였어. 우리는 그럼 나중에 강아지를 키우면 강아지 이름을 틱으로 하자. 태그. 이 뭔 개소리야? 그 다음에 또 티냐넬로를 되게 좋아하는 게 영국의 현재 지금 새롭게 이제 취임한 영국의 수상 있잖아요. 보리스 존슨. 그 사람도 이 티냐넬로를 굉장히 좋아하는 티냐넬로의 팬이라고 알려져요. 약간 왜냐면 영국 사람들이 보르도를 기본적으로 되게 좋아해. 그래서 보르도를 영국에서는 클래렛이라고 불러요. 클래렛. 이게 진짜 역사적으로 그냥 보르도를 그 지역에서는 클래렛이라고 불러왔어. 그래갖고 그 정도로 진짜 애칭이 있을 정도로 보르도 와인들을 영국 사람들이 진짜 좋아하는데, 어쨌든 여기에 그 까베르네 소비뇽이 들어가고 까베르네 프랑이 들어가고 약간 보르도 품종들이 들어가다 보니까 그러니까 이 티냐넬로를 약간 충분히 좋아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고, 우리나라 중에서는 뭐 이건희 회장도 사시가요도 굉장히 좋아했지만 티냐넬로도 이건희 와인이라고 불릴 정도로 또 이 명절이나 이럴 때 티냐넬로도 많이 돌렸다 그래요. 그래서 정말로 이런 티냐넬로를 특게 하는 그런 유명 인사들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시간이 지날수록 제가 아까 말한 그 모든 맛에 그 약간 좀 초콜릿스러운 맛이 조금씩 감미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초콜릿스러운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저는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살짝 감초스러운 것도 좀 느껴지는 것 같고, 저는 진짜로 이 와인이 일단은 뭐 물론 굉장히 맛있기도 하지만 전 세상에서 정말 가장 사랑받는 와인 중에 하나라는 그 사실 자체를 두고선 그거로서 느껴지는 좀 경이로움이 있는 것 같아요. 와인 서처라는 웹사이트가 있는데 거기서 발간하는 Most Searched Wines의 100대 명단이 있어요. 그래서 정말 세상에서 가장 사람들이 많이 찾는 술이 탑 100이 뭔지를 이렇게 정리한 리스트인데 거기에 와인만 들어가 있지는 않아. 왜냐면 그 와인 서처 사이트에 막 위스키 이러한 이제 증류주도 다루기 때문에 정말 모든 어찌 보자면 그러한 이제 와인 플러스 이제 위스키 종류를 다 통틀어 갖고 한 명단인데 거기에 탑 100 중에서 이게 매달마다 새로 순위가 바뀌는데 지금 가장 최근 명단 탑 100에서 티냐넬로가 26위에 있어. 그만큼 이 전 세상에서 사랑을 받는 와인이란 뜻이고, 그 다음에 또 제가 약간 여태까지 소개를 했던 적이 없는 명단인 것 같긴 한데 LiveX라는 명단이 있어요. LiveX, L-I-V-E-X. 근데 그 LiveX는 뭐냐면은 약간 와인을 투자 상품으로서 약간 투자를 하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되게 고급 와인을 사놓고 10년 후에 팔기도 하면서 이게 정말 하나의 투자 품목이 되는데, 이 와인이라는 것에 대한 이 선물로서 거래되는 그러한 이제 거래의 시세를 나타내는 어찌 보자면 하나의 인덱스예요.
그거 진짜 흥미롭다. 네, 그 인덱스를 발간한 게 리벡스인데 그 리벡스에서 이 Fine Wine 100라는 정말 세계에서 가장 많이 이 거래가 되는 와인 100대 와인을 선정한 게 있어. 순위는 없어. 그 100대 와인 중에서 뭐 1위, 2위 이런 건 없고 그냥 약간 S&P 500가 그냥 500대 가장 영향력이 많은 기업을 뽑은 거잖아요. 그런 마찬가지 개념이에요. 근데 일리벡스의 100대 와인에 그 선정된 와인들을 보면은 이게 사실은 100개 와인이 아닌 게 어떤 와인들은 빈티지가 서로 다른 빈티지로 막 3번, 4번 중복돼서 들어가기도 해요. 영향력이 되게 많은 얼마나 와인들은. 인기가 많으면. 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이 명단에 들어가 있는 와인의 수는 더 적겠죠, 100개보다. 근데 어쨌든 그 와인에도 포함되어 있는 걸 보면은 좀 더 겸손한 마음으로서 우리가? 겸손한 마음으로서 먹게 되는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제 다음 하몽을 한번 먹어볼까요? 나는 너의 알라딘 아니야 지켜주는 알라신도 아니야 그저 혼자 가만히 기다리던 주인이 여 바로